네, 서부전선 유승수 변호사 모시겠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유승수입니다. 네, 제가 우리 국민의힘이 배출한 대통령들의 역대 대통령들의 사진을 다 걸자고 했다가 뭐 지금 뭐 여기저기서 지금 공격을 받고 있는데 왜 대통령 사진 거는 게 왜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저희는 사실은 그동안 이제 국민의힘으로 이어지는 네. 이제 우리 우파 정당의 그 계보 자체가 사실은 이런 자당에서 배출한 대통령을 대통령이라 부르지 못하는. 그렇지. 예, 마치 뭐 홍길동전을 보는 것처럼. 예, 그런 상황에서 자학 정치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게 지금의 움직임이잖아요. 네. 자꾸 무슨 우리한테 문제가 있는 건 사실은 좌파들이라는 게 다 분명히 졌는데도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우리가 자긍심을 갖고 우리 우파에서 이 대한민국에 있도록 현재 대한민국에 있도록 한 대통령들의 사진을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앞장서 주셔서 너무 박사님한테 감사드리죠. 저희는. 그냥 아예 여기다 걸어버릴까? 하나씩 걸고 제가 하나 만들어 오겠습니다. 네. 국민의힘이 좀 빨리 좀 박사님한테 좀 지도 받아서 저희가 먼저 걸고 여기에 그리고 이제 좀 국민의힘 당사에 걸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제 현안 좀 짚어보겠습니다. 김현태 701 특임단장이요. 예, 대령인데 결국 파면됐습니다. 네. 예. 처음에 이제 김현태 단장을 보면 김현태 단장이 보면은 이 계엄이 있은 뒤에 민주당의 공작이 어떻게 있었는지를 그대로 보여주거든요. 사실은 예. 어떤 이제 군인이나 사령관들에 대해서 계엄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민주당과 이 한동훈 떨거지들이 이미 미리 알고 이미 접촉을 하고 있었죠. 접촉을 하고 있고 계엄이 터지자마자 그 사람들부터 먼저 섭외를 해서 네. 그리고 변호인을 뭐 붙여준다거나 선임해준다라는 명목으로 계속 작업을 해서 허위 증언을 먼저 국회에서 시키고 막 그냥 뭐 곽종근 사령관 같은 경우에도 얼레벌레 자기가 처음에는 뭐 인원이네 요원이네 막 이러면서 막 떠들다가 국회 가가지고서는 이제 의원이다 이제 계속 가스라이팅 당해가지고 네. 사실은 당시에 이제 곽정근 사령관은 국회에서 본 사람들은 약간 정신적으로 이제 완전히 무너져서 걸음걸이도 이상하다 막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였거든요. 그랬어요. 예. 김현태 단장님도 마찬가지죠. 김현태 단장님도 이제 이번에 그 눈물의 그 선언을 하면서 네. 당시에 이제 국회에서 계속 뭐라고 얘기를 하고 수사기관에서 계속 뭐라고 수시간 동안 조사를 하면서 계속 이 본인의 기억 자체가 왜곡이 된 거죠. 아하. 예. 그런 상태에서 한 진술을 다시 법정에서 바로 잡았다. 본인의 입장은. 그렇게 해서 본인의 어떤 정제된 기억 그 당시에 있었던 명확한 기억을 법정에서 다 진술을 했더니만 계엄이라는 내란에 동조했다고 해서 결국에는 파면을 했다라는 거예요. 예. 김현태 단장의 그 선언문, 그 눈물의 이 선언 중에서 가장 안타까운 부분은 대한민국의 군인이 이런 식으로 어떻게 기능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예. 명령이 떨어졌으면 그게 형식적으로 예를 들면 대통령의 명령이라고 했는데 봤더니만 김정은이가 명령을 내린 거야. 그러면은 형식적으로 볼 때 이건 도저히 성립하지 않는 명령이니까 네. 이건 거부할 수 있겠지만 그건 거부해야 되지만. 당연하죠. 예. 예. 그거는 누구나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군 통수권자 아니면은 지휘관이나 어떤 직속상관의 명령 체계에서 나온 명령은 당연히 적법하다고 신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명령이 적법한지 아닌지를 무슨 법무장교의 검토를 받고 뭐 그다음에 검사하고 판사들 문두들겨가면서 물어본 다음에 그다음에 작전을 시행해야 된다는 거는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대한민국의 명령체계 군인의 이 지휘체계나 존재의 의미 자체를 부정하는 거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무슨 사후적으로 정치적으로 이 명령이 부적법하기 때문에 당시에 따랐던 군인들은 전부 다 공범. 이런 식으로 하면 누가 명령을 수행할 수 있겠고 군인이 어떻게 기능할 수 있겠냐. 예. 더군다나 그렇게 이제 정당화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수많은 사실 왜곡들. 예를 들면은 뭐 김현태 단장이 얘기한 것처럼 뭐 안기령의 총기 탈취 사건이 갑자기 뭐 잔다르크가 돼가지고 막 그냥 뭐 이건 사실 군용물 횡령 군용물 탈취에 해당한 중범죄거든요.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군인을 보호해달라. 내가 나서겠다. 끝까지 싸우겠다. 이런 투쟁을 한 거라고 봅니다. 예. 근데 지금 우리 유승수 변호사님 말씀 중에 기억이 왜곡된다는 부분이 있잖아요.
실제로 경찰이나 검찰의 수사 기법 중에 하나가 네. 한 번 질문해서 이제 피의자가 답변을 했는데 그 같은 질문을 뭐 7번, 8번씩 사람 바꿔가면서 잠 안 재워 가면서 계속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계속 똑같은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뭔가 자기 기억이 잘못됐나 하고 또 흐릿해지기도 하고 막 그런 것 같아요, 실제. 그 사실은 제가 어제도 재판이 있었습니다. 네. 뭔 얘기를 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저도. 사실은. 예, 그런데 예. 그때 당시에 제가 한 말도 잘 기억이 이제 사실은 정리를 쫙 해봐야 되는 건데 네. 어제 재판에서 재판장이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그것도 기억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걸 하라고 조서라는 게 남지 않습니까? 공판조사라는 게. 재판을 봐도 그런데 한 사람의 기억이나 더군다나 긴급성과 신속성 어떠한 상황 판단이 전제가 되어야 되는 군 작전에서 네. 어떠한 상황 하나하나 기억한다는 사실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그 수사 기법이라고 봐야 될지 불법 수사라고 봐야 될지 그 애매한 영역이 예.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유도신문의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 어떠한 사실이 전제되는 것처럼 먼저 이렇게 해서 뭐 예를 들면은 대통령 윤석열은 뭐 그때부터 뭐 이미 계엄을 준비했었고 했는데 혹시 그 전에 들은 거 없냐? 그러면은 이 지금 707 특임단장은 사실 평소에 대통령을 이렇게 뭐 면전에서 볼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은 분이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게 있었으면 내가 예전에 대통령을 먼 발치에서 본 게 그거였나 막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예를 들면 예. 그런 것도 있거니와 아주 이번에 특검의 수사에서 보면은 뭐 더럽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더러운 그 수사 기법 중에 하나, 수사 기법이 아니라 불법 네. 수사 중에 하나가 남이 하지 않은 말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뭐 예를 드는 겁니다. 예를 들면 김용현 장관의 진술에 따르면 이런데 뭐 무인기로 평양을 폭격하려고 했는데 예를 든다면 그런데 본인이 그런 얘기를 혹시 듣지 못했냐 하면은 들은 적도 없는데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나 하고 생각이 들고 뭐 대충 비슷한 걸 갖다가 그런 것도 같네요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하. 이 이야기를 듣기 전까지는 절대 놔주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여기서 또 추가로 들어가는 기술이라는 게 있죠. 기술이 뭐냐?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그렇게 기억해내지 않으면 본인은 피의자가 될 거다라는 협박이죠. 예. 그래서 사실은 물론 이제 김현태 단장님 같은 이런 참 군인은 뭐 그런 것에 넘어가는 분은 아니지만 마지막에 협박 부분은 제외하더라도 계속 말씀하신 것처럼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질문이나 기억의 반복을 통해서 진술의 왜곡을 다른 사람 진술의 왜곡을 통해서 본인들의 기억에 대해서 정제되지 못하게 한 상황에서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초반에 국회부터 부른 거죠. 왜 국회부터 부릅니까? 이미 수사할 거라는 건 온 동네가 다 아는데 국회에 불러서 기억 조작단들이 기억을 만드는 거죠. 아하. 그 기억 네. 조작단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박선원, 뭐 김병주 이런 사람들이 군인의 그러한 군대 내에 국방부 내에 사실관계들을 이렇게 교묘하게 껴맞춰 가지고서는 기억을 계속해서 강요하고 주입했던 겁니다. 네. 그게 이제 그 가스라이팅 범죄잖아요. 전형적으로. 그런데 자꾸 요새 공소장에다가 예. 가스라이팅을 검찰이 쓰더라고요. 근데 가스라이팅이라는 얘기를 하려면 이제 사실은 가스라이팅은 완전한 의사 지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의사 지배죠. 그래서 이번에 정광훈 목사님도 네. 그 구속영장 청구서를 보면은 예. 가스라이팅을 했대요. 그래서 서부 청년들을 서부 자유 청년들을 저 목사님, 정광훈 목사님 알지도 못하는 분이 거기 많습니다. 청년들이 사실 예. 모르는 경우도 많잖아요. 아니 실제로 우리 자유파 이제 국민들 아주 활동적인 분들도 광화문에 매번 나가는 분들도 정광훈 목사님하고 따로 만나서 손을 잡거나 차 한 잔 마시기가 어려워요. 맞습니다. 건강에 워낙 안 좋으신 데다가 또 여러 가지 이제 경호나 이런 문제 때문에 실제로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전 목사님이 사실 그 일 터지고 나서 이제 많은 우파 국민들도 그러했듯이 전 목사님 같은 리더들은 당시에 그 서부 청년들 영치금도 이렇게 넣어주고 했단 말이에요. 네. 그랬더니 그걸 빌미로 해서 가스라이팅을 했다. 가스라이팅 뭐냐 도대체. 이 용어가 계속 나옵니다. 무인기 사건 이번에 터무니없이 기소된 거. 아하. 지금 어제도 재판을 했는데요. 거기도 뭐 김용현 장관님이 계속 뭐 합참에 전화를 해서
해야 돼 가스라이팅을 가스라이팅을 했다라고 했다? 공소장에 써 있습니다. 이거 아하, 예. 예.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가스라이팅 뭐냐 그러면 도대체 가스라이팅은 사실은 완벽한 의사 지배이기 때문에 사실은 진짜로 가스라이팅이라는 용어를 써서 그와 같은 사실관계를 만든다면 행위를 한 사람은 죄가 없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완벽한 의사 지배를 했기 때문에 의사 지배를 당한 상태에서 그렇죠. 무기력한 상태 책임이 없는 거죠. 책임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가스라이팅이라는 용어를 그냥 너무 무분별하게 검찰이 쓰고서는 그 가스라이팅이라는 이 말로 공소사실을 구성하고자 하는 게 현재 지금 검찰의 특검의 수준입니다. 사실은. 민중기 특검에 의해서 강압적 수사를 받다가 결국은 극단적 선택을 한 정의철 면장님 계시잖아요. 네네. 이분도 계속 밤 늦게까지 똑같은 얘기를 물으면서 이렇게 한 거 아니냐 저렇게 한 것 아니냐라고 하면 이제 수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수사관이 뭔 얘기를 원하는지를 알게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수사관이 특검이 원하는 대로 진술을 한 거예요. 너무 힘들고 막 지쳐서. 그리고 비몽사몽이 돼요, 사실은. 맞습니다. 하고 나와서 이거 내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구나 하고 이제 자책을 하면서 일주일 이상 혼자서 자책하다가 결국은 극단적 선택을 한 거 아니에요.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저 그때도 어떻게 했을지가 눈에 너무 그려지는 거예요. 당시에 이제 뭐 새벽에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막 무슨 뭐 한참 동안 하늘을 쳐다보고 막 이랬다는 게 막 그 CCTV에 나오고 막 한다고 하니까. 그런데 너무 그 유서라고 되는 부분에 이제 저희가 공개된 부분을 보면은 아니라고 해도 믿질 않는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얘기를 듣고 싶은 얘기를 들을 때까지 계속 질문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그러고 나면은 지금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비몽사몽 돼가지고 얼레벌레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오면 나중에 이제 깨닫게 되면은 너무 자책감이 들고 인간성이 완전히 말살되는 그러니까. 그런 걸 느끼거든요. 제가 저도 이제 한 2년 감옥살이를 했는데 시경 공안분실 남영동 거기서 제가 23일간 이제 영장 없이 체포된 상태로 수사를 먼저 받았어요.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수사관들이 어떤 기법을 쓰는지를 저는 비교적 좀 객관적으로 볼 수가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그 수사기관이 노리는 게 지금 전 특검이 딱 그렇다고 보는데요. 일단 하여튼 이 거짓말을 하나라도 하게 만들어. 근데 특히 자기 동료나 또는 이를테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또는 김영현 장관에 대해서 불리한 거짓말을 조금 한 거라도 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본인이 무너져 버려요. 맞습니다. 네. 일단 한번 무너지면 그 다음에는 뭐 기양 배린 몸 그냥 그냥 알았어요. 예, 했어요. 맞아요.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렇게 해서 인간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거예요. 정말로 인간성이 정말 말살되는 거죠. 그런 게. 예. 그래서 사실은 형사소송법은 이제 이런 상황을 예상을 했습니다. 예상을 했기 때문에 이제 수사기관에서의 어떤 피의자 신문조서에 대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부동의하는 경우에 증거 능력 없다. 증거 능력 없게 만들어 놨거든요. 근데 지금 대한민국 법원이나 사법부가 반대로 가고 있는 거죠. 법을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대한민국 대통령을 탄핵하는데 그 신문 조서 가지고 탄핵을 한 거예요. 당시에 수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막 하고 있는 그 신문 조서를 갖다가 헌법재판소에다 들이밀고서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손으로 뽑은 대통령을 갖다 날려버리니 그 뒤는 어떻겠습니까? 정말로 저희가 우려하는 상황들이 계속 벌어졌던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김현태 단장을 보면서 자칫하면은 무너질 뻔했던 그 위기적 상황이 있었잖아요. 네네. 이거를 어쨌든 버텨낸 거예요. 맞습니다. 버텨내고 다시 쓴 거예요. 이 점에서 정말 훌륭하다. 김현태 단장님이 법정 증언에서 그런 말씀하셨죠. 우리 특임단은 정신적으로도 완벽히 무장돼 있다. 그래서 어떠한 도발에도 설사 무슨 폭도들이 본인들을 공격해서 얼굴을 때리고 가도 심리적으로 아무리 흔들리지 않는 훈련을 받아왔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너무 든든하고 실제로 그 뒤로도 그런 모습을 또 보여주시더라고요. 안기령이가 무슨 뭐 본인에 대해서 허위사실로 증언해가지고 뭐 명예를 훼손했다는 황당한 뭐 허위사실 명예훼손 고소 그게 성립하는지 전혀 성립이 될 수가 없거든요. 법정의 증언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가지고 고소한다 하는데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전혀. 다른 무슨 뭐 이렇게 좀 군인성을 상실한 그런 군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민주당에서 뭐라고 한마디 그냥 기침만 해도 그냥 벌벌 기는 게 사실은 우리가 좀 참담하게 봐왔는데 김현태 단장님의 이런 모습에 대해서 오히려 우리 국민들이 많은 박수 보내주고 계시고요.
끝까지 지켜드리려고 우리가 다 힘을 모으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그 관세 협상이 사실상 실패로 지금 드러나고 있어요. 네. 그러자 이 대론인 하나도 없는 이재명이가 SNS에서 이 협박 정치 하여튼 이런 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죄송한데 이재명은 누구를 협박하는 건가요? SNS에서 대상이 누구인 거죠 이게? 제가 본 거는 캄보디아어로 올린 거는 봤습니다. 제가. 네. 그건 이제 캄보디아 국민들을 이제 협박한 거. 아니 이제 그러니까 방구석 여포라고 국내 정치에서 그렇게 여포질을 하다가 국제 정치에서 그게 통하지 않으니까 쭈그러져서 저기 그냥 어디서 그냥 눈치만 보고 있던 게 문재인, 이재명 이 두 사람의 업적 아닙니까 사실은. 그런데 이제 와가지고서는 이제 주제를 모르고 캄보디아 국민들 협박을 하더라고요. 그냥 아무데나 이 총기 난사 아닙니까? 이런 게 총기 난사 사건. 근데 어떤 국내 정치의 위기도 아니죠. 사실은 위기도 아니고 이 어떠한 정치적인 책임 부분을 갖다가 밖으로 자꾸 돌리려고 하는데. 네. 요게 이제 여기서 조금 더 나가면은 이제 외환이 되는 겁니다. 외환. 이재명이 무식해서 이런 거 잘 몰라가지고 자꾸 이러는데 본인들이 그렇게 외환몰이 했다는 게 바로 이런 거거든요. 자꾸 국제적인 갈등을 일으키고 네. 그래서 그러한 위기를 조장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서는 정치를 해먹으려고 하는. 예. 이게 바로 지금 이재명의 협박 정치다. 저는 그렇게 보고. 국제사회에서는 협박이 통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힘의 논리에 따라서 우리가 대미 협상이나 어떠한 그 국제적인 관계에서 우리가 수긍해야 되는 부분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어요, 사실은. 그 부분이 정해져 있는 거고 그 정해져 있는 수준 내에서 그 바운더리 내에서 어느 정도 유예를 두느냐 아니면은 여지를 가져가느냐 이게 예. 바로 외교인데 이재명의 지금 상태는 사실은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당시에도 계속 비판했지 않습니까? 관세 협상을 한 결과를 까라. 네. 다 공개를 해라. 공개하지 않고 잘 돼가지고 협상문도 없어요. 우리가 마음으로 다 통하는 사이다. 통하긴 뭘 통합니까? 지금 관세 다 올라가는데. 이게 국제사회는 협박이 안 통한다고 말씀하셨고, 이렇게 일종의 그 커먼센스 수준의 이제 합의라고 하는 게 있다 그랬는데, 예, 그 말이 이제 99%는 맞는 말씀인데, 1% 예외가 있습니다. 뭐냐면, 예. 협박을 하는데 안 들으면 그거를 실행할 힘이 있는 자는 협박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게 유일하게 트럼프야. 그거는 협박이 아니라 네. 외교를 하는 겁니다. 그 나라 입장에서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입으로만 떠드는 게 이제 협박. 그게 협박인 거고요. 행동이 전제된 협박은 외교다. 근데 이제 이재명의 어떠한 그 가장 문제는 뭐냐면 이재명 외교라고 해야 되는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는 이 외교 관계에서의 그 외교적 수사의 모호성. 그러니까 이제 어떤 표현이나 이런 것들을 상대방의 체면, 그 예. 국가의 대표니까 예. 그 국가를 배려해서 어떠한 그 여지를 두는 이 표현이나 수사의 그런 모호적인 표현을 가지고 자꾸 본인들의 국내 정치에 이용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뜻은 명확하죠. 왜냐하면 협상을 할 때 다 얘기가 오간 거거든요. 그 의사가 오가고 어떠한 내용의 합의는 분명히 확정이 됐는데 확정적으로 어떤 합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합의가 마치 존재하지 않거나 아니면은 마치 일방적으로 무슨 대한민국의 손을 들어준 것처럼 이렇게 국내 정치를 하니까는 앞뒤가 안 맞는 거죠. 반드시 그 힘을 보게 된다 그러면. 네. 네. 자, 마지막 질문인데요. 지금 이 국민의힘에서 한동훈에 대한 수사 의뢰를 하겠다고 하는 그 입장을 이제 시사했어요. 그 당대표 비서실장 박준태 의원이 했는데 이미 시민단체가 한동훈을 이제 수사 고발을 해서 네. 지금 이제 경찰의 그 이제 수사가 이제 진행이 될 건데 아예 그 당사자격인 국민의힘이 수사 의뢰하겠다. 근데 이게 업무방해 혐의인 것 같거든요. 그게 어떤 범죄인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업무방해는 지금 당시에 이제 단계 사건이잖아요. 이게 단계 사건에서 이제 처음에 이제 여옥대 적합회
역대 저 카페에서 좀 이상하다. 댓글들이 뭔가 이상하다라는 의문을 제기했고, 그 처음에 이제 고발을 먼저 그 여데카에서 먼저 진행을 했습니다. 진행을 해서 저희가 이제 그 대리인으로 고발을 했고, 예. 근데 이제 이 업무방해는 그 국민의힘 당 게시판 자체가 국민의힘의 업무에 해당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 업무방해의 어떤 수단의 폭이 되게 넓습니다. 위계도 있고 위력도 네.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김경수 드루킹 네네. 이 그 네이버 뭐 이런 다음 같은 포털에 이제 여론 조작, 댓글 조작을 해서 한 것도 업무방해 맞습니다. 제가 업무방해. 적용이 됐던 거죠. 맞습니다. 컴퓨터를 이용한 예. 업무방해 이렇게 적용이 됐죠. 그래서 당시에도 어떠한 이제 그거는 이제 아예 그냥 기계적인 어떠한 조작이 있었기 때문에 예. 컴퓨터 장애 뭐 이런 식의 범죄로 의율이 됐는데 지금 이 경우에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손가락 드루킹?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나? 아니 기계로 올린 건 아닌 것 같아. 왜냐하면 내용이 다채롭더라고요. 그리고 그런데 이제 그 내용을 보면은 이 지금 사실은 한 사람의 어떠한 아이디나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여러 사람이 올린 것 같다는 거죠. 여러 사람이 올리고 아니면은 그 한 사람이 너무 열심히 올리거나 마치 누구인 것을 가장해서 이렇게 올린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예. 이거는 국민의힘의 그 당원 게시판 자유로운 의사 형성을 통해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그 공간에 업무와 그 취지를 갖다가 훼손한 것에 해당하기 때문에 업무방해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내용은 물론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마 이제 한동훈이 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다면 아니면 한동훈의 가족 등도 마찬가지죠. 예. 그렇게 되면은 그 내용상으로 보면 아마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아하, 예, 예. 뭐 한동훈 대통령 만들어야 돼, 뭐 어쩌고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이 많았거든요 그때 당시에. 예. 그래서 그 내용들도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만 이 지경까지 되는 데는 우리 한 딸들의 혁혁한 공로가 있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지금 한동훈 계열들의 지금도 계속 한동훈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이 모든 게 흘러가고 있거든요. 처음에 이재명 정권이 들어오자마자 한동훈이 너무 조용했어요. 당시에 왜 그랬냐? 이때 당원 게시판에 대한 그 고소고발 수사를 하기 위한 고발이 집중되고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재명 정권에서 이재명 욕하면 바로 경찰이 그거 수사할까봐 조용히 했던 겁니다. 한동훈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이 수사가 시작되면 본인이 검찰에 있을 때 검사하면서 뒤집어 씌우듯이 씌우기 시작하면 본인이 뒤집어 쓰지 않을 수 없다. 라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수사가 되기를 누구보다 바라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이 징계에 대해서 지금 이번 제명이라는 징계에 대해서 겸허하게 수용을 했다거나 했다면 아마 수사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국민의힘 입장에서. 네. 그런데 계속해서 끝까지 진실을 밝혀야 된다. 한동훈 원하지 않습니다. 진실을 밝히는 거죠. 예. 근데 계속 진실을 밝히라고 그 지지자들 요구하니까 진실과 뭐 끝까지 뭐 싸우겠다 막 이러니까 장동영 당대표 입장에서는 진실을 밝혀보자 이렇게 된 거죠. 사실은. 다 모든 게 다 그렇거든요. 재심도 마찬가지죠. 재심을 하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왜냐 한동훈은 이 법꾸라지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행태가 있기 때문에 이 소명의 기회를 자기가 보장받지 못했다라는 것으로 법률적인 투쟁을 하려고 했었던 거예요. 그 소송을 하려고 했었던 거겠죠. 그런데 가처분 신청하고 막 이렇게 하려고 했죠? 그렇게 할 나름대로 생각이 있어. 당연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한동훈의 머릿속은. 근데 재심해라 막 하고 왜 소명기회를 안 주냐 그러니까 재심 청구를 또 한 거예요. 소명기회까지 주고 제명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절차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게 그 여지조차도 없고 이제는 또 이상한 소리 하더라고요. 또 무소속 출마해라 막 뭐 이런 소리 하고 있더라고요. 무소속 출마하면 뭐 표가 갈려가지고 국민의힘이 뭐 피해를 볼까봐. 한동훈은 기본적으로 무소속 출마를 원하지 않아요. 그리고 뭐 무소속 출마하면 본인은 따뜻한 양진 무슨 뭐 TK나 뭐 이렇게 뭐 이상한 생각할 그럼 텐데. 한동훈 개보원들이나 또 그 한 딸들은 한동훈이 진짜 뭘 생각하는지 잘 모르는 모양이네. 한동훈이 전지전능하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한동훈이 나가면은 우리 조선 제1의 가발검처럼 뭔가를 막 다 밝혀주고 이걸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한동훈이 여지까지 그렇게 한 건 없습니다. 사실 검사일 때도 마찬가지고요. 알겠어요. 그 저희 고성국 제가 아는 이제 고성국의 숲이라는 커뮤니티 있잖아요. 네. 거기에 이제 우리 숲 동지들이 댓글을 많이 올리시는데 그 중에 가끔 그 자동으로 삭제가 되는
글들이 있어요. 그게 클린봇 기능이라는 게 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비속어나 뭐 이런 부적절한 단어가 들어가면은 이제 자체적으로 삭제를 하는 기능이 있나 봐요. 그게 그 당원 게시판에 작동이 됐다면 한동훈 글은 거의 대부분 삭제되지 않았어요. 거의 대부분 삭제였죠. 네. 네. 그리고 당시에 이제 당 대표의 권한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반대로 클린봇 기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당원들의 그 순수한 마음이 담겨진 대통령을 지지하는 글이나 이런 것들은 그것들은 다 삭제하고 당권에 그걸 도전하는 입력시키기 나름이니까. 그 로직은 입력시키기 나름이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아이고 참. 네. 한 말씀 마무리 말씀 듣겠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김정은 장관님에 대한 그 내란 사건의 재판 선고가 2월 19일입니다. 2월 19일.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주 지나고 다음 주면은 이제 설 연휴 지나고 바로 이제 선고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마음이 참 착잡합니다. 어떻게 이 대통령이라는 분이 한 나라의 그 원수로서 그리고 통수권자로서 국군 통수권자로서 대한민국을 위기에서 구하고자 했던 그런 것이 이렇게 사법재단을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근본적인 의문이 있습니다. 끝까지 좀 국민들께서 함께해 주시고 만약에 2월 19일에 사법부가 올바른 판결을 내린다면 정말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울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또 한 번 도래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일 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그 내란 재판의 선고가 올바르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국민들의 마음이 모인 집회가 있습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 끝까지 대통령과 우리 장관님 응원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집회가 장소 시간이 나왔습니까? 네네.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 그 삼거리 부분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서 오전 11시에 시작합니다. 11시부터. 네.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나가서 취재 좀 해야 되겠습니다. 자, 서부전선 유승수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